오늘은 김광규 시인의 4월의 가로수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가로수에 대한 감각적 묘사를 통해 주제가 여기 있어요. 인간 문명의 파괴적인 속성과 그 다음에 자연의 생명 복원력을 보여주는 시이다. 그러니까 인간 문명의 파괴적인 속성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취할 것이고, 자연의 생명력 복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인간이 자신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심은 가로수를 4월을 맞아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가지치기 하는 행위는 인간 중심적인 삶의 태도일 것이다. 화자는 몸통으로 잎이 돋는 가로수에서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을 발견하면 물론이고, 자연과 더불어 살지 않는 인간의 반생명성을 뭐하고 있다? 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이미 오래전에 잘렸다.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올해는 팔다리까지 잘려 봄바람 불어도 움직일 수 없고 토르소처럼 몸통만 남아 숨막히게 답답하다. 라일락 향기 짙어지면 지금도 그날의 기억 되살아나는데 늘어진 가지들 모두 잘린 채 줄지어 들어서 있는 길가의 수양버들나무, 새잎조차 피어날 수 없어 안타깝게 몸부림치다가 울음조차 터뜨릴 수 없어 몸통으로 입이 돋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내용이 깔끔하네. 근데 되게 뭐라고 하지? 그로테스크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은 엽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이미 오래전에 잘렸다. 자, 이미 끝났어. 머리는 잘렸어. 뭐야 이게? 조금 엽기적이죠. 전깃줄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머리가 잘라진 거네요. 나무의 윗부분, 가로수니까 이 부분이 전깃줄에 닿나봐요. 이렇게 이제 전선줄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걸 뭐야? 전부 다 잘라버린 거죠. 왜? 인간의 편리성을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기까지는 현대 문명의 폭력성에 대한 비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작년과는 달리 팔다리까지 잘렸어. 뭐야, 머리만 잘린 게 아니야. 팔과 다리까지 잘린 거야. 뭐가? 가로수가, 한마디로 가로수의 파괴가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걸 팔다리라고 표현해서 의인화시키면서 인간의 폭력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봄바람, 즉 생명의 기운이 불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토르소처럼 몸통만 남아. 자, 토르소가 뭔가 라고 한다면 우리 조각상 있죠? 조각상에서 머리하고 팔다리는 없고 몸통만 있는 조각상, 이걸 토르소라고 한답니다. 결국은 이건 나무가 가지 자르고 머리 자르고 몸통만 남아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의 파괴적 속성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숨막히게 답답하다. 누가 답답하게 생각해? 나무가? 아니야. 화자가. 그래서 화자의 어떤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어떤 정서? 문명의 파괴적 속성에 대한 비판이죠. 자, 여기까지 1행부터 6행까지는 토르소처럼 몸통만 남은 가로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일락이 짙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꽃이 활짝 핀 거죠. 아까 봄 기운이 남아도 어쩔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라일락 꽃이 짙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지, 봄의 생기가 완연해질 때면 지금도 되살아나는데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라일락 향기는 과거 회상의 맥이고요, 뒤에 나오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면
그날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가 잘리기 전의 상태예요. 그런데 제목이 뭐였죠? 4월의 가로수죠? 4월. 이게 좀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인데, 5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딱 뭐가 떠올라요? 광주 항쟁이 떠오른다는 거죠. 4월 그럼 뭐가 떠올라요? 그렇죠. 4.19가 떠오른다는 거죠. 이거는 사회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날의 기억은 원래는 가지가 잘리기 전의 상태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은 우리는 4.19 혁명이 일어나던 때라고 볼 수도 있어요. 2번으로 본다면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 어떤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로 확장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텍스트만 가지고 1번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진 가지들 모두 잘린 채 지금의 모습이죠. 줄지어 들어서 있는 길가의 수양버들. 이 시의 시적 대상은 뭡니까? 그렇죠. 수양버들이죠. 그 수양버들은 뭡니까? 인간의 편리에 따라서 이용되는 자연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센텐스 7행부터 11행까지는 가지는 잘렸지만 옛 기억이 남아있는 가로수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잎조차 피어날 수가 없어요. 새잎은 뭐야? 새로운 생명성이죠?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부정적 현실, 절망적 현실 속에서 갖고 있는 자그마한 뭐라고 보면 돼? 희망이죠. 근데 그것이 피어날 수가 없어. 그 말은 결국 뭐야? 가능, 불가능. 희망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한마디로 전망이 없는 상태. 그리고 가로수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그러면서 생명력을 상실해가는 도시의 어떤 황폐함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안타깝게는 가로수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가로수의 행동을 바라보는 화자의 뭐다? 정서다. 몸부림치다가 울음조차 터뜨릴 수가 없어. 절망적이야. 온통 몸통으로 잎이 돋는다. 가지에는 잎을 피울 수가 없죠. 왜? 잘렸으니까. 그러니까 뭐해? 몸통으로라도 잎을 피운다는 거야. 그것은 결국 뭐야? 살겠다라는 어떤 끈질긴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다면 마지막 행은 결국은 뭐야? 가로수, 자연의 끈질긴 생명력이고 이건 더불어 자연과 공존하지 않는 인간의 비정성 내지는 반생명성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내용 단락은 몸통으로 잎이 돋는 가로수 정도로 본다면 주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주제는 여기에 있죠.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시고 서정시고요. 문명 비판적이고 고발적이다. 문명의 폭력성과 가로수의 끈질긴 생명력이다. 자, 첫 번째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그렇죠. 어디서? 숨막히게 답답하다, 안타깝게 몸부림치다 라는 식으로 몸통만 남은 가로수를 보고 화자가 자신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자연과 공존하지 못하는 인간 문명의 잔혹성 등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가로수하고 잎과 가로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 의미를 본다면 첫 번째, 팔다리까지 잘렸어요. 그건 뭐야? 현대 문명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면 두 번째, 새잎조차 피어날 수 없어 안타깝게 몸부림쳐요. 이거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죠. 그러나 이 가로수는 어떻습니까? 몸통으로 잎이 돋죠. 자, 그러니까는 결국 가로수의 생명력을 통해서 자연과 공존하지 않는 문명의 반생명성을 고발하고 있다. 요게 주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한 요 잎이죠? 요 잎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작은 희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이죠? 자, 일단 비유적 표현 중에서 의인법. 나무를 뭐해? 팔다리까지 잘렸대. 라고 함으로써 이 가로수가 중심 소재잖아.
이러한 부정적 현실 속에서 어떤 대응 자세를 보여주는가? 몸통으로 잎을 피우죠. 자,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휘법 어디서? 토르소처럼 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인간의 폭력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광규 시인의 4월의 가로수라는 작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